7월 소비자 물가가 6.3% 오르며 두 달 연속 6%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정상화 가능성에도 조합은 손실 비용으로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시공단 측은 돈 문제 그냥 넘어가진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일부 캐피털사가 내년 말 정식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시장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 향후 집값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인데요. 주민 부동산에서 짚어드립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3% 오르며 두 달 연속 6%대의 물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2, 3개월 이와 같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국은행의 점진적 인상 기조 그리고 빅스텝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6%를 웃도는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74로 작년 같은 달보다 6.3% 급등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6%대를 나타낸 것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10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대에 진입한 뒤 올해 3월 4%대, 5월에는 5.4%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은 석유류를 비롯한 공업 제품이었습니다. 공업 제품은 가공식품이 8.2%, 석유류가 35.1% 각각 오르면서 8.9%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고유가 지속,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폭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정점을 10월로 보고 물가와 성장 흐름이 기존의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물가는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양상, 국제 원자재 가격, 태풍 등 여름철 기상 여건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단 이 총재는 물가 오름세가 예상 기조를 벗어날 경우 추가 빅스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는 한은의 예상대로 물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으나 전망치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3개월 넘게 멈춰서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조합 정상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며 다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기존 조합과 대화조차 거부했던 시공단도 정상위원은 적극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비용 등 돈 문제는 그냥 넘어가진 않을 방침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 공사 재개에 희망이 들이오고 있지만 조합이 넘어야 할 돈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시공단은 이미 요구한 대로 오는 5일까지 조합의 자금 상환 계획서를 받아야겠다는 입장입니다. 둔촌주공조합은 현재 NH농협은행 등 24개 대주단으로부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대출받은 상태인데 오는 23일 만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조합은 당장 자체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공단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돈을 대신 갚아야 합니다. 앞서 시공단은 지난달 26일 조합의 자금 상환 계획과 세부 일정을 요구하면서 대의 변제 후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구상권 청구는 물론 경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조합은 지난 4월 15일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계산서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공단은 11월 공사가 재개된다는 가정하에 약 7개월 동안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 비용은 약 1조 원가량으로 추산 중이지만 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추산에게는 이미 투입된 공사비 1조 7천억 원에 대한 금융비용과 타워크레인 등 유휴 장비 임대료, 현장 관리비, 물가 상승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공사비는 기존 3조 2,293억 원에서 최소 4조 2,293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공사 재개가 최우선 상황이라며 자금 관련해선 시공단이 대위 변제 후 구상권 청구를 유예해서 추가 대출 및 일반 분양을 통해 자금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공단 역시 공사 재개를 가정하에 일반 분양을 통해 일부 공사비를 충당한 뒤 각종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이 완료된 이후 조합에 추가로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둔촌주공 조합원은 약 6천 명으로 1인당 부담하게 될 추가 분담금은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를 구매하지 않고 월 사용료만 내고 빌려 쓰는 이른바 구독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캐피털사를 중심으로 여신 전문 금융업계가 관련 상품 준비에 들어갔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올해 내 자동차 등록령을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배터리 가격을 뺀 차체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이 크게 덜어졌습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통상 차값의 40%를 차지하는데 이 배터리를 빼고 약 3천만 원 저렴하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4,500만 원짜리 전기차의 경우 소비자는 정부 보조금 700만 원과 배터리 가격 2천만 원을 빼면 1,8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셈입니다. 대신 배터리 대여 비용으로 자동차 회사에 매월 구독 요금을 내게 됩니다. 배터리 종류나 차종 등 상품 설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지만 업계는 현재 이 비용을 9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기에 리스가 끝난 후 배터리 인수와 반납 등 두 가지 선택권을 주는 방안도 계획 중입니다. 이 배터리 구독제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500만 원짜리 만들고 1,000만 원짜리도 만들 수가 있고 요일이 나올 거예요. 보험식으로. 그런 다양한 모델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구독 서비스는 신차 이외 중고차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최대 5년인 배터리 사용 가능 횟수가 지나 소비자가 배터리 교체만 원할 경우 이런 구독 서비스를 활용해 월 구독료를 내고 새 배터리를 빌릴 수 있습니다. 현재 몇몇 배터리 재활용 업체는 이미 서비스 준비를 마쳤고 일부 캐피탈사는 내년 말 정식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올 하반기에 시장 테스트를 계획 중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에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이 향후의 집값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부의 설석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 주 정도면 새 정부의 주택 부동산 대책, 공급 대책 이런 부분이 좀 가시화가 될 것 같은데요. 국토부 계획은 어떤지 일단 관련 내용 먼저 짚어볼까요?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11일 전후로 해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50만 원 플러스 알파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내용 구성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변화하는 경기 상황과 수급 상황을 보면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내용 면에서 공급이 수요와 전혀 맞지 않았고 그나마 나온 공급 대책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곧 발표할 주택 공급 혁신 방안을 통해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며 민생 안정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신성장 동력 확충, 실질적 균형 발전 등 미래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원희룡 장관 이야기대로 오늘 10일 전후로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윤 정부 들어서 첫 공급 대책이죠.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공급 대책이기도 하고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250만 원 이상의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가장 먼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에 집중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로 환원해 부동산 세부담을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시장 내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 요소로 지적됐던 임대차 3법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일단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작업을 어느 정도 마쳤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공급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조금 전에 두 가지를 시장에서 크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대규모 공급 계획인 만큼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거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정부 계획은 5년 동안 연간 50만 가구씩 공급하되 이 중 절반 이상인 130에서 150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정하고 꾸준하게 공급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 역시 단계적으로 안정화 수순에 들어갈 거란 전망이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 등에서 집값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오곤 하는데요. 시장에선 하락세가 시작됐다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반면 일부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계적 공급 계획이 확인된다면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의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대규모 공급 계획에 따른 시장의 안정화가 이제 기대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측면은 어떤 입장인 겁니까? 네, 공급량 증가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시장 논리가 있는 반면 단기적인 측면에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 정부에서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 인근 지역 집값이 덩달아 상승하는 풍선 효과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던 시장 흐름에 올라타 집값이 오르는 지역의 범위만 넓어지는 부작용으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의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공사에 착수해야 하고 대규모 계획 이후 대규모 입주까지 이어져야 완성인데 시장에 그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소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로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초반 기대와는 다르게 토지 보상 등의 이유로 공사 착수에 난항을 겪었던 지역이 여러 곳 있습니다. 계획이 장황하다고 해서 바로 집값이 안정화될 수 없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혜 부동산 R114 수석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GTX 개발 계획이나 신도시 개발 계획에서 보셨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시장 내에 그 지역이 변모되는 그런 호재로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면 수요가 특정 지역에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감내를 하지 않으면 사실 중장기 시장 안정도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공급 계획이 거래 절벽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견입니까? 네,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집을 장만하려는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대기 수요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건데요. 당장 정부 발표 이후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 매매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래 절벽 현상은 더 길어질 수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는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새 정부 들어서 다음 주면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올지 촉각이 모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2분기 성적표가 공개됩니다. 2분기 실적 우려가 큰 가운데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장주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상황 속 증권가에선 하반기에 카카오보다 네이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성장주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카카오는 37.3%, 네이버는 31.2%나 빠졌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에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자 순환 시대를 맞은 겁니다. 부진한 실적 우려도 주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증권가는 연초 이후 성장주에 대한 실적 눈높이를 낮추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올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400억 원, 지난 3월과 비교하면 14.6%나 줄었습니다. 카카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력 사업인 온라인 광고와 쇼핑 시장의 위축과 함께 인건비 상승 등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그러나 하반기는 다를 것이란 평가입니다. 증권가는 하반기 성장주가 반등의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상승 속도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데다 실적 등 악재는 이미 선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주가가 저점을 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실적은 이미 주가에 기반영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하반기 때는 영업이익의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0에서 5% 구간이 아니라 이제 한 5에서 10% 수준의 성장률까지는 이제 회복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인터넷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다만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밸류에이션과 하반기 네이버가 보유한 IP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공략이 기대되는 가운데 카카오의 경우 자회사 중복 상장에 따른 할인 이슈 등이 부각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국전력의 주가가 전력 수요와 도매 가격 증가에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전일 대비 1.13% 내린 21,8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른 무더위에 7월 전력 수요가 월 평균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전력 도매 가격도 지난달 대비 16.9%나 오른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1분기에 7조 7,900여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던 한국전력이 2분기에도 6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증시 주변 자금이 4조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증시 대기 자금은 164조 8,900억 원으로 지난달 초와 비교할 때 4조 4천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 빚을 내 투자하기가 어려워진 데다 주가 하락 전망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이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투자자 예탁금과 파생상품 거래 예수금, 환매 조건부 채권, 위탁매매 미수금, 신용거래 융자 잔고, 신용대주 잔고를 합한 것으로 투자 기회를 엿보며 증시 주변을 맴도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최근 물가 고공행진으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가 한여름에 겨울옷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역시즌 마케팅을 한 달이나 앞당긴 건데요. 문다혜 기자입니다. 한여름에 겨울옷을 판매하는 역시즌 마케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역시즌 세일이 합리적인 소비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즌 세일은 다음 시즌 준비를 위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작년 재고를 할인 판매하는 것으로 단가가 비싼 겨울옷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롯데온이 역시즌 마케팅으로 내놓은 니트와 스웨터 매출은 작년보다 100%, 지난달엔 2배 이상 뛰었고 롯데홈 쇼핑의 모피는 방송 1시간 만에 1,000벌 이상 판매됐습니다. 통상 100만 원이 넘는 패딩을 가리키는 프리미엄 패딩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현대백화점의 프리미엄 패딩 매출은 47.7% 뛰었고 지난달부터 시작한 신세계의 프리미엄 패딩 팝업 스토어 매출도 43%가 넘는 신장세를 기록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7월과 8월이 의류 판매량이 줄어드는 패션 비수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이에 유통업계는 작년보다 한 달가량 역시즌 세일 시기를 당기며 수요 잡기에 나섰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15일 하남점에 프리미엄 패딩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작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겁니다. 지난 6월부터 일찍이 역시즌 마케팅을 전개해온 롯데온은 이번 달에도 행사를 이어가고 지난달 역시즌 마케팅으로 성과를 톡톡히 거둔 현대백화점 역시 마케팅을 강화해 소비자 공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한때 게임사들은 개발자를 모셔오기 위해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이른바 경쟁에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게임사 채용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서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개발자 모시기에 출혈 경쟁을 벌였던 게임사들이 부메랑을 맞는 모습입니다. 위메이드는 올해 2분기 332억 원가량의 영업 손실과 330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적자 전환의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와 신작 출시에 따른 마케팅비. 인건비에 쓴 돈은 5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4% 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인건비에 드는 비용이 높다 보니 채용 시장까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게임 신작 출시 등을 통해 성장할 것으로 본다면서 하반기 인력 채용 중단 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호황을 누렸던 IT 게임 등 비대면 산업이 엔데믹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넷마블은 올해 1분기 11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10년 만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인건비가 20% 넘게 늘어 전체 영업 비용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분기 적자 전환한 컴투스도 전년 대비 인건비가 62% 이상 증가했습니다. 게임사들의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저조한 실적으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업계에서는 신규 채용 중단에 감원 도미노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관측하는 상황. 게임사 채용 시장에 찬바람이 부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제품이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녹색 상품에 대거 선정되며 친환경, 고효율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네오 QLED AKTV, 또 휴대용 프로젝트 더 프리스타일을 비롯해 비스포크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등 11개 제품이 녹색 상품에 선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초음파 영상 진단 시스템 V7은 의료기기로는 처음으로 녹색 상품에 뽑혔습니다. LG전자는 총 17개의 생활가전이 올해 녹색 상품에 선정되며 최다 수상 기업이 됐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최장기간 연속 수상 기록도 세웠는데요. LG전자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만큼만 제품을 작동시키는 인버터 기술로 프리미엄 가전의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모두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대한민국 올해 녹색 상품 인증은 비영리 시민단체 녹색 구매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것으로 전문가뿐만 아니라 소비자 패널이 환경 개선 효과와 상품성을 평가해 수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아직 일부 지역으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중북부 지방은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후에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와 남해안 많은 곳은 최대 80mm 이상,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30mm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습도를 머금은 열기는 밤사이 열대야로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 낮에는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32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무려 35도까지 올라 가마솥 더위가 예상됩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남부지방에는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지는 만큼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26도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과 수원 32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은 32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26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전주 32도, 부산 31도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약간 높게 일겠고요. 서해와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